안녕하세요. 건강의 지혜를 전하는 백년채입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나 식탁 위에 포도 한 송이쯤 있지 않으신가요? 탱글탱글한 보라색 빛깔과 달콤한 향기, 한 입 베어 물면 톡하고 터지는 상큼함. 여름철에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간식이 바로 포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포도가 혹시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포도는 건강에 좋고 몸에 이로운 과일 아니냐고요. 와인도 포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포도는 오랜 세월 신이 내린 과일이라 불릴 만큼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특히 당뇨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포도에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포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가 몰랐던 포도 속 숨겨진 건강 비밀, 시니어를 위한 안전한 섭취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와인 속 숨겨진 진실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부터 포도를 훨씬 더 지혜롭게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포도에 대해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포도를 단순한 과일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이 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며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류와 함께하며 신이 내린 과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포도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문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도는 단순히 식탁 위에 놓인 과일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와 의례, 그리고 치유와 관련된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먼저 포도의 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포도는 약 8,000년 전 지금의 중동 지역인 코카서스 산맥과 흑해 주변에서 처음 재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농경 문화의 발상지로서 인류 최초의 농경 문명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죠. 고대 유적과 유물 속에는 이미 포도와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던 흔적이 남아있어 인류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수천 년 전부터 이 과일을 활용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포도는 자연스럽게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지역들은 서양 문명의 심장으로서 포도가 갖고 있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죠. 특히 고대 로마에서는 포도가 신의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포도를 단순히 먹는 과일로만 보지 않았어요. 포도는 신성한 선물이며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인식됐으며 포도주, 즉 와인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이 와인은 종교의식과 제사에서 빠지지 않는 신성한 음료였으며 로마인들은 와인을 통해 신과 교감하고 축제와 의식을 더욱 풍성하게 치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와인을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음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와인은 신과 소통하는 신성한 도구로 여겨졌고 종교의식에서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되며 신비로운 힘이 깃든 것으로 믿었습니다. 또한 고대 의학서인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 같은 의사들은 와인이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기록했고 치유와 건강 증진의 약재로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포도는 오랜 세월 인류와 함께하며 문화, 의식, 치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포도가 갖고 있는 이 깊은 의미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포도 역사를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중국을 통해 들어온 포도는 짧은 시간 동안 귀한 과일로 자리 잡았고 귀족과 왕실에서는 특별한 선물이나 귀한 진상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포도가 비록 귀한 과일이었지만 이미 궁중과 귀족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지고 귀한 대접을 받으며 소비됐습니다. 특히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 의학서에는 포도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여기에는 포도가 혀를 보하고 진액을 채우며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서 건강을 지키는 자연의 약재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포도가 궁중에 진상되거나 왕실에서 특별히 귀하게 여겨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는 포도를 보혈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몸을 건강하게 하는 자연의 선물로 묘사하는 기록도 있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도 포도를 건강과 연결지어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농민들도 포도를 재배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법을 발전시켰습니다. 포도는 계절과 기후에 맞는 재배법과 씨앗 저장법, 그리고 얼음 저장 기술을 통해 여름철까지 신선도를 유지하며 자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배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사 기술은 단순한 농업 기술을 넘어 자연과의 깊은 교감과 지혜의 산물로 자리 잡았죠. 이처럼 포도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귀중한 과일로 자리 잡으며 자연과 문화, 건강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류와 함께했고 우리 역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이 포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가치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포도를 한 송이 먹을 때마다 그 뿌리와 역사, 그리고 인류와의 깊은 연결고리를 떠올리며 더욱 의미 있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포도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연이 준 선물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는 분명 신이 내린 과일이라 불릴 만큼 몸에 이로운 성분이 가득 담긴 과일입니다. 오래전부터 건강에 좋고 자연이 내려준 선물로 여겨져 왔죠. 특히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나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혈액순환 개선,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포도도 잘못 먹으면 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섭취하는 방법과 양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포도의 함정과 위험 요소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도는 정말 훌륭한 과일이지만 적절한 섭취와 주의 없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과잉 섭취입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입에서 살살 녹는 식감 덕분에 한번 먹기 시작하면 쉽게 멈추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 송이의 포도는 자연스럽게 당도가 높아 한 송이만 먹어도 매우 만족스럽고 배부른 느낌이 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은 딱 한 송이만 먹어야지 하면서도 결국엔 한 송이, 두 송이 아니 몇 송이까지도 손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당과 칼로리의 과잉 섭취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 들어있는 당과 칼로리의 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포도 한 송이는 대략 180kcal 이상의 열량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밥반 공기와 맞먹거나 넘는 칼로리이고 당분 역시 25g 이상이 들어있으며 이는 설탕 한 숟가락과 맞먹는 양입니다. 이런 양은 건강한 성인에게도 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혈압이 폭증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포도 속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 있고 혈압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심혈관 질환 위험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포도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주성분인데요. 과당은 흡수가 매우 빠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간으로 바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운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방 축적과 폭부비만 그리고 지방간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도한 포도 섭취는 체중 증가와 더불어 혈액 내 지방 수치도 높일 위험이 큽니다. 이 모든 이유로 포도를 너무 많이 먹거나 일상에서 무심코 과다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바로 곰팡이와 부패입니다. 포도는 껍질이 매우 얇고 수분이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쉽게 생기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를 오래 두거나 적절히 보관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빠르게 번질 수 있는데요. 특히 포도 알 사이사이 보라색 껍질 아래 흰 가루나 회색 곰팡이가 피어있는 경우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부패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런 포도를 섭취하게 되면 배탈이나 설사, 복통은 물론이고 심하면 식중독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작은 곰팡이 포자라도 몸속에 들어가면 치명적일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도는 겉모습이 깨끗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항상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공된 포도 제품의 위험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포도청, 건포도, 포도잼, 포도즙 등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들 제품에는 설탕과 첨가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포도즙이나 포도잼은 맛있고 간편하지만 대부분 인공 감미료나 색소, 방부제, 향료 등이 첨가되어 있어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이 섭취하기엔 적합하지 않죠. 특히 건포도는 수분이 제거되면서 영양소 밀도는 높아지지만 당 농도도 같이 농축되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건포도 한 주먹만으로도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는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가공품은 반드시 적당한 양과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가 포도를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도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몇 가지 핵심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섭취량은 한 줌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략 10에서 15알 정도의 포도가 적당하며 이 양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포도는 당이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식사 후 간식처럼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폭증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 적당한 양으로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포도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포도의 진짜 효능은 바로 껍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막으며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껍질에 묻은 농약 잔류물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이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이킹소다 또는 식초 희석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잘 헹구면 잔류 농약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세척한 후 껍질째 먹는 습관을 들이시면 포도의 건강 효능을 최대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셋째, 포도씨도 버리지 마세요. 포도씨 속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죠. 특히 씨가 딱딱하다고 무조건 뱉어내기보다는 씹을 수 있을 정도면 꼭꼭 씹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꼭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면 혈관 건강과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와인을 드시더라도 적당량을 꼭 지키세요. 포도에서 발효된 와인은 레스베라트롤 농도가 더 높아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취침 전에 마시는 것보다는 식사 중에 소량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중 농도 조절도 더 쉽고 과음으로 인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팁만 잘 지키시면 포도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연이 준 귀한 선물인 포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포도를 먹을 때 이 작은 원칙들을 기억하며 더욱 현명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맛있게 오래도록 자연이 내려준 귀한 과일을 누리세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포도가 왜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포도 속에 숨겨진 놀라운 건강 비밀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포도는 자연이 내려준 귀한 선물임은 분명하지만 올바른 섭취법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포도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항산화 성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도의 껍질과 씨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심장병, 뇌졸중, 암 등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환의 발생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포도를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과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도 포도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통해 여드름균 같은 피부 트러블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케르세틴은 항히스타민 성분으로 계절성 알레르기인 재채기, 콧물 등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고민인 분들에게도 포도 섭취를 추천할 수 있겠죠. 또한 포도는 보라색 색소의 주성분인 안토시아닌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눈 건강과 기억력 유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망막의 산화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당뇨병성 시력 저하나 노인성 황반 변성 예방에 매우 유익합니다. 더불어 씨 속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한의학에서는 포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도는 혈을 보하고 진액을 생기게 하며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갈증을 먹게 하는 자연의 약재라고 합니다. 몸의 기운이 부족하거나 피로감이 심한 시니어 분들께 포도는 원기 회복과 수분 보충에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기운이 없거나 기혈이 허한 분들, 몸에 열이 많아 쉽게 갈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포도는 천연의 보약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혈이 정체되거나 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섭취량과 시간대를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바로 이것이 한방의 지혜와 서양의학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포도는 항산화, 혈관 건강, 눈 건강, 기력 회복, 그리고 피부 개선까지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생포도 형태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으며, 가공된 제품보다는 자연 상태의 포도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포도를 식단에 조금씩 포함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와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와인도 포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척포도주에는 레스베라트롤과 폴리페놀 성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잔 이하의 척포도주는 심장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와인은 술이라는 사실입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무리를 주고 혈압을 높이며 수면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한 잔 정도 식사 중 함께 소량 즐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거나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며 적당한 양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포도를 고를 때 꼭 체크해야 할 조건들도 알려드릴게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포도를 고를 때 아래 조건들을 꼭 확인하세요. 줄기가 선명한 초록색으로 싱싱한지, 알이 단단하고 윤기 있게 빛나는지, 껍질에 하얀 가루 또는 불룸이 있는지, 포도 알이 가지에 잘 붙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신선하고 건강한 포도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를 건강하게 먹기 위한 실전 팁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번에 먹는 양은 10에서 15알, 한 줌 이내로 제한하세요. 포도는 껍질째 먹는 것뿐만 아니라 씨도 꼭 씹어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씨 속에는 혈관 건강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마세요. 씹을 수 있다면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를 먹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세척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먹는 포도는 껍질째 먹기 때문에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농약이나 곰팡이, 먼지 같은 불순물들이 몸속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시니어 세대분들은 더더욱 꼼꼼한 세척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올바른 포도 세척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 송이에서 알을 따기 전에 반드시 통째로 세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포도를 따서 바로 씻어내는 경우가 많지만 이 방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 송이에서 알을 따면 껍질에 상처가 생기기 쉽기 때문이죠.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이나 세척제가 더 깊숙이 스며들 수 있는데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송이째 통째로 세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포도 알에 상처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세척할 때도 훨씬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척에 사용할 용액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베이킹소다 또는 식초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각각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베이킹소다 용액을 만들려면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1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베이킹소다는 농약 잔류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 용액은 물 1리터에 식초 3큰술 또는 약 4분의 1컵 정도를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함께 넣지 않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넣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세척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용액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만들어진 세척 용액에 포도를 넣고 5분 정도 담가두는 단계입니다. 이때 포도를 손으로 살살 흔들면서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줄기 사이사이 알이 박힌 부분에 낀 이물질도 손끝이나 부드러운 솔로 꼼꼼히 닦아내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힘을 주면 포도 껍질이 터질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척이 끝나면 바로 흐르는 찬물에 여러 번 헹궈줍니다. 흐르는 물에 두세 번씩 반복해서 헹구는 게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포도 껍질뿐만 아니라 꼭지 주변 줄기 사이도 꼼꼼하게 확인하며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척액 잔류물도 깨끗하게 제거되고 포도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농약이나 먼지들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척한 포도는 키친타월 위에 널어 자연 건조시켜 주세요. 물기가 남아있다면 곰팡이나 부패가 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린 후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밀폐 용기에 담되 키친타월을 함께 넣어 수분을 흡수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포도의 신선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데요. 단, 가급적이면 3일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세척 방법을 지키면 포도 속에 담긴 영양소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유해한 농약이나 이물질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인 포도를 더욱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첫걸음, 바로 꼼꼼한 세척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기억한다면 자연이 준 귀한 과일인 포도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연이 내려준 선물인 만큼 올바른 섭취법으로 자연의 건강한 기운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포도는 한 알 한 알이 작지만 그 속에 담긴 건강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단맛에 속지 말고 보이는 겉모습만 보지 말고 껍질 속에 숨겨진 진짜 효능을 알고 현명하게 즐기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 백년체였습니다. 감사합니다.